안녕하세요.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의 고재윤입니다. 오늘은 훈민정음을 활용한 영어 발음 표기를 왜 개발했고, 과연 얼마나 유용하고, 또 어떤 표현 때문에 이런 표기를 개발해서 1995년부터 사용하고 있는지, 이 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각 언어에 대한 발음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 이 소리가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를 파악하신다면 전체적인 내용을 전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fight, fight. ファイト、コーヒー、mother,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바로 이 내용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린 그 표현, 그 표기는 F 발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사용하는 구호가 있죠. 화이팅! 네, 왠지 막 힘이 나잖아요. 화이팅!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화이팅이라는 구호와 발음이 영어가 아니죠. 일본인들의 외래어 표기 원리, 일본인들의 외래어 표기 원리를 우리가 따라한 것입니다. 이 원리가 생긴 이유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언어학자 오구라 신페이가 있습니다. 엄청난 우리나라의 그 현재 한글 표기, 특히 외래어 표기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죠. 언어학적으로 많은 연구를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본인 언어학자들이 언어 체계를 만들어서 서양식 언어학으로 변화시키죠. 그러면 서양식 언어학에서 일본어에서는 무슨 이야기인데 그러냐, 화이팅이 무슨 연관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본어 외래어 표기 원칙에는 F, 영어의 F 발음을 히읗으로 표기하는 원칙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표현, 영어 네이버에 있는 그 녹음 그대로 한 겁니다. 미국식 영어 발음을 그대로 제가 들려드렸고요. 그 발음을 F에 해당하는 소리를 히읗으로 바뀌는 거죠. 이러한 원칙을 정했고요. 그들의 원칙을 우리가 추종하면서 일본어식 한글 발음이 형성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글자들을 보시면 이 F 소리에 전부 히읗으로 우리가 일본인들을 흉내내면서 소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들려드렸던 영어 발음이 바로 fight, F 발음이죠. 이 발음을 히읗으로 한 겁니다. 그 발음을 일본인들은 화이팅그, 일본인들은 받침 표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가면 또 한 번 더 말씀드릴 겁니다. 이 발음에서 우리가 화이팅이라고 한 것이죠. 물론 현재 외래 표기 보면 이거 너무 나갔다. 그래서 파이팅으로, 피읍으로 바꿔서 또 표기하고 있죠. 자,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지를 우리말에서 다양하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의 F 소리는 지금 제가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것만 해도 한 30가지가 됩니다. 자,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은 파일이라는 거죠. 이 파일 발음도 화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FOIL, 호일이라고 발음하는 거 있죠. F 발음. 더 심한 거는 웨하스의 그 F 발음이 히읗입니다. 그 F 자리에요. WAFERS가 원래 표현인데 일본인들이 어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아 발음을 하고 히읗 발음을 F 대신에 사용하면서 웨하스라는 거 쓰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는 뭐 후라보노, 그 다음에 후레쉬, 그리고 최근에는 옷에서 사용하는 후리스라는 표현, 이러한 표현까지가 전부 F를 히읗으로 하고 있는 소리들입니다. 따라서 일본어 방식의 특징이 있는데요. 일본어 방식에는 F를 무조건 히읗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중간에 제가 들려드린 그 발음 중에 화이토라는 게 있습니다. 화이토라고 발음하는 거는 ing가 붙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에서 녹음을 할 때도 동사의 원형만을 기본으로 사전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ng까지 붙는 그런 표현은 이제 생략이 되는데 FIGHT의 일본어 발음은 화이토입니다. 이 화이토 발음을 하고요. 이 원칙에는 F를 히읗으로 바꾸는, F 소리를 히읗으로 바꾸는 원칙을 가지고 있죠. 또한 커피 발음 같은 경우에 일본어 발음은 코히라고 합니다. F를 정확히 히읗으로 읽고 있죠. 제가 우리말에 무수히 많다고 했습니다. 일본어 방식으로. 이러한 언어 표기의 원칙이 일제강점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원칙을 세워놓으면 그 방식을 그대로 따르죠. 그래서 언어 표기의 무서움이란, 저 표기와 소리를 무엇이라고 규정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 방식을 따르게 돼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말에서는 다시 이 소리가 너무 나갔다. F하고 히읗은 너무 나갔다. 그래서 피읍으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피읍으로 바꾸면서 F도 피읍이고 P도 피읍인 이상한 상황이 또 생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제가 1995년 10월 9일 한글날부터 이러한 주장을 책과 논문을 통해서 펼치고 있죠.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적용해 가지고 글자 표기를 하자. 대신에 우리말에 없는 글자인 F 발음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치고, 그러면 소리의 표기 어떤 소리냐? 바로 이 소리입니다. 윗입, 윗입 표시입니다. 그리고 아랫입술을 살짝 걸치는 형태입니다. 윗입으로 아랫입술을 살짝 물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가 바로 영어의 F 소리입니다. 자, 이 F 소리는 제가 표기한 글자 표기 원리로는 피읍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입니다. 그러면 이 글자 표기로 나타내서 영어의 F를 특징지어서 그 소리에 해당하는 소리는 이런 글자고 이 글자 표기로 발음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달라지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의해 놓고 이 글자로 읽자라는 거예요. 글자와 소리, 그리고 이러한 거는 인지과학이나 아니면 언어학, 그리고 음운론, 음성학, 이러한 언어학적 지식과 기호 언어, 이러한 거를 통합해 볼 때 글자를 인지하는 능력, 특히 한국인들에게 있는 글자 인지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죠. 제가 저기다가 작은 동그라미 하나만 쳤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소리를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언어 기본 인식,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면서 나타낸 그 표기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저 소리는 그럼 어떻게 소리 낼 것이냐? 윗니로 아랫입술은 무세요. 그 상태에서 fighting, fighting. 아래 글자 같은 경우는 fire, fire. 이 소리를 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coffee 같은 경우에도 coffee, 피 발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또 이러한 소리들을 들려드릴 것인데, 그럼 영어에 이제 이 소리를 들어보시라는 얘기예요. fight라는 소리가 과연 화이트인지, 아니면 제가 주장하듯이 F 발음은 저렇게 표기하는 게 적합한 것인지, 저런 글자 표기 수고롭게 했는데 쓸모가 있는 것인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fight, 자, 방금 들려드렸죠. F 발음이 fight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소리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일본어 방식 너무 나갔잖아요. 일본인들은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가 물려받은 훈민정음 표기 원리를 가지고 글자 표기를 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어의 F 발음에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 하나만 쳐서 표기를 한번 하시고 소리 낼 때 의식적으로 변화시켜 보세요. 그럼 분명히 달라진 소리가 나옵니다. 자, 그 결과를 제가 이 아래 동영상들 보면은 5시간짜리 영어 단어, 3시간짜리 영어 단어,
그래서 1000개의 단어를 일일이 다 표기를 했고 각각의 소리에 대한 세부적인 발음 표기 원리와 발음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표기 원리가 적용이 안 된다면 영어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1000단어 표기할 수 없겠죠. 모든 단어를 그런 방법으로 표기하고 소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내용이에요. 두 번째로 정말로 이게 너무 나갔다 싶은 발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일본어 발음에서 제가 고개를 숙이는 거는 소리 들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하세요. 일본어 발음에서 이제 TH 발음입니다. TH 발음은 제가 그 우리말의 쌍시옷 혹은 시옷으로 이해되는 것은 시옷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말 디귿과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영어 발음 TH 발음 중에서요. 그 발음은 제가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글자 표기를 개발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수고를 또 했느냐? 뭐하러? 뭐하러 쓰잘데기 없는 이런 거를 했느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심각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앞에서 들려드릴 거는 이제 일본어 발음의 커피 발음을 코히라고 일본인들이 소리내는 원리, F를 히읗으로 내는 거. 만약에 커피라는 한국 사람들의 발음으로 생각을 해볼 때 코히, 그런데 우리가 그걸 따라했다는 거예요. 그 발음과 엄말에 해당하는 소리를 일본어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영어 단어를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소리가 나가니까 빠르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화이트, 코히, 맞아. 자, 화이토, 코히, 마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이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fight 이 소리를 표현한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이번에 나오는 그 발음 중에서 마자라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이 마자가 과연 뭐냐 이거예요. 자, 지금도 일본어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증거 자료로서 다른 사이트가 아니라 네이버의 일본어 사전을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출처가 거기에요. 뭐 어디서 베껴온 거 아니니까 출처 명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제시하는 발음입니다. 그러면 어떤 소리가 맞아냐? 한 대 맞아 제가 자주 그러는데 뭐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는 화자가 됩니다. 화자. F니까 히읗으로 하겠죠. TH 소리를 뭘로 한다고요? 지읒으로 합니다. 자, 그러면 뭐 일본 사람들만 그러고 우리는 좀 더 낫지 뭐 이렇게 스스로 위안 삼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본어 방식의 TH 발음을 우리가 그대로 흉내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TH 발음 중에서 정말 이거는 초등학생들도 야, TH 발음을 혹은 저 소리가 어떻게 지읒 소리야 라고 정말 황당하겠지만 일본인들 귀에는 글자 표기의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 그거밖에 안 들립니다. TH가 우리말 지읒이에요. 제가 정신 나간 소리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서 제가 일본어 발음 들려드리는 거예요. 자, TH를 일본인들은 지읒으로 합니다. 그러면 일본인들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일본인들을 통해서 영어 발음과 언어 표기 원리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게 과학적이고 현대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심어 넣어요. 그게 과학적이고 현대적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글자 표기로 나타내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열등한 거고. 자, 자기들은 이렇게 엉터리로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그걸 흉내 안 내면 되는데 우리가 흉내를 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알고리즘 많이 합니다. 이 알고리즘의 지읒을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 초등학생들도 화를 낼 만큼이죠. 어떻게 그 소리가 지읒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이 영어 발음 알고리즘에 해당됩니다. 좀 어려운 발음이죠. 알고리즘, 리듬의 th 발음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훨씬 편안하시죠, 여러분? 알고리즘 이렇게 들어요. 자, 그러면 일본어 발음은 어떻게 되느냐? 아르고리즘, 아르고리즘. 전 더 어렵네요. 어쨌건 아르고리즘, 아르고리즘 이런 식으로 일본어의 받침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알고리즘은 한 단어니까 그냥 일본어처럼 했어. 그 외에도 우리가 정말로 th 발음을 지읒으로 할 뻔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죽, 쇼파 이런 데 가시면 레자라는 거 봅니다. 재료가 레자래요. 레자의 th가 바로 영어의 leather 발음입니다. 이거예요. th를 지읒으로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들려드린 마자가 mother, 우리말로는 지금 mother라고 일본어식 한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th 발음 중에서 이 소리를 가진 경우에는 디귿 아래에 제가 작은 동그라미를 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떤 소리냐면은 양리로 윗니하고 아랫니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혀를 살짝 넣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 소리는 우리말에 없습니다. 그래서 홍민정 표기에서 없기 때문에 표기의 원리를 제가 개발해서 디귿 아래에 작은 동그라미를 친 거죠. 이 상태에서 목젖이 울립니다. 그래서 말때 어려워요. 이 발음. 한국인들은 이 발음을 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디귿이 있기 때문에 혀가 쏙 들어갑니다. 저도 들어가요. 일부러 의식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 소리가 지읒도 아니고 디귿도 아니기 때문에 이 소리로 저보다 더 발음 잘하시는 여러분들이 또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호의 인식 면에서 이렇게 바꿔주면 여러분 스스로 저는 여러분의 언어 능력을 믿기 때문에 혼민정 표기 원리를 여러분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표기 원리의 힘을 저는 믿기 때문에 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를 이렇게 내면 그러면 어려운 발음이긴 하지만 우리는 알고리즘, the 발음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the. 자, 혀가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은 이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맨 끝에 제가 리을을 표기하기도 합니다. 흘리듯이 하는 거. 말러. 자, 어쨌건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한국인들한테는 정말 힘든 발음이지만 이 글자 표기를 이렇게 바꿔놓으면 최소한 지읒으로 하는 일은 없겠지요. 참고로 이번 강의에서는 아니지만 다른 강의에서 또 말씀드리는 거, 일본어에는 어가 없습니다. 어 발음을 못해요. 일본어의 기본 모음이 5개입니다. 그래서 어를 못하기 때문에 아까 들려드린 대로 마자라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어를 할 수 없고, 자 보세요. 굉장히 그들이 표기하는 방법은 정말 과학적입니다. 정말 과학적이에요. 그 과학을 거기다 붙이면 될지 모르겠지만, 자 보세요. 원칙에 너무도 충실합니다. th 발음 지읒으로 하고 어 발음 못하니까 아 발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합시켜 보세요. 그럼 맞아 이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길에 가가지고 아니면 집에 가가지고 엄마를 만났어요. 그럼 엄마한테 맞아 이렇게, 맞아 나 학교 다녀왔어요. 아니면 맞아 회사 다녀왔습니다. 이 발음을 우리가 mother, 선 넘었지요 정말. 그래서 이러한 표기 원리를 우리가 일본인들, 일제강점기가 지났는데 지금 몇십 년입니까? 그런데 그 표기 원리를 적용한다는 거죠. 자, 그것만 되면 뭐 제가 또 이렇게 굳이 할 필요가 없죠.
훈민정음 표기 원리 중에서 일본어 방식으로 변절되면서 사라진 거 어떤 겁니까? 받침에 두 개의 자음 표기하는 거. 앞에서 제가 잠깐 지나가면서 받침 표기 못하는 일본어, 받침 표기를 할 수 없는 소리. 왜냐면 받침 표기라는 게 그렇습니다. 훈민정음에 굉장히 독특하면서 진짜 과학적인 거죠. 알파벳은 제가 알파벳 발음 그대로 하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자를 음소에 따라 하나씩 써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훈민정음은 글자를 초성, 중성, 종성, 초소리, 모음, 가운데 소리, 그리고 받침, 이 세 개의 글자를 가지고 나타냅니다. 그런데 받침이라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받침, 자음이 겹치고 또 뒤에 모음으로 연결될 때 이 표기 원리를 일본어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받침을 표기할 수 없으니까 뒤로 연결합니다. 뒤로 그냥 하나 자음을 띄워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을을 넣는 거예요. 영어에는 없는 을소리를. 영어에 없는 을소리를 넣고, 그래요. 일본인들이 그렇게 한다면 그냥 그러려니 하지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일본어식 한글 영어 표기를 보면 다 이렇게 만들어요. 자, 받침 두 개를 표기하지 않는, 자음 두 개가 분명히 알파벳은 겹칠 수밖에 없는데 그걸 받침으로 글자로 소리를 이해하려면 받침으로 두 개를 해야 돼요. 근데 훈민정음에도 없고 원칙도 없이 제가 그러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우선 우리말에서 이 글자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삶은 이렇게 되죠. 삶은 달걀 이렇게요. 자, 받침에 리을 미음이 있는데 이 미음이 뒤로 연결되면서 모음과 연결돼서 삶은 이렇게 하죠. 삶은, 그 다음에 흙이라는 글자에 뒤에 이렇게 연결되면 흙이 되어도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자음이 두 개가 있을 때 뒤에 글자로 변경되는 그런 표기 원리를 가지고 있죠. 이런 소리의 표기 원리가 얼마나 과학적이냐는 거죠. 뒤에 보면.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영어 and. 여러분들 이 소리로 발음 내죠? 제가 글자 표기한 소리로 여러분들 소리 낼 겁니다. and. 자, 살문에서 이 생각을 해보세요. 니은까지는 강하게 소리를 내고 이건 안 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본어의 방식이 되면 받침 두 개를 못하니까 말이 안 되죠. 자, 디귿이 뒤로 갑니다. 그리고 영어에 없는 을소리를 넣어요. 그래서 and가 되죠.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and 이렇게 소리를 내잖아요. 자, 그럼 디귿 받침은 왜 해? 필요합니다. 살문에서 미음이 뒤로 연결되시 and I, 유명한 그 휘트니 휴스턴의 노래 있죠. 그 뭐죠, 바디가드, 그 영화 주제곡. 제가 목소리가 높이 안 올라가고 노래를 더럽게 못해요. 저번에 제가 노래 하나 동영상 같이 올렸다가 영어 발음 때문에 올렸다가 빨리 내리라고, 그래도 아직까지 안 내리고 있어요. 자, 어찌됐건 또 찾아보시래요. 아래 동영상에 한번 제가 노래한 게 나와. 자, 제가 고음이 안 올라가니까 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하시니까 그 and I 이렇게 넘어. 저 모르는, 찾아보세요. 그냥 되는 분들 하시고. 자, 그래서 디귿이 어떻게 됩니까? 소리 나죠. and I. 그래서 저 소리가 한국 사람들한테 정말 심하게 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웬 다이아라고 그 방송에서 한번 제가 들은 기억이 있어서. 저의 엔다이가 아니라 웬 다이아로. 그래서 이 디귿이 살아나는 거죠. 언제요? 뒤에 모음을 만날 때. 얼마나 체계와 훈민정음 비슷한 표현 방식입니까? 세종대왕의 위대함이
대단한 거예요. 저렇게 받침 두 개를 딱 표시했는데 평소에는 안 납니다. 삶이라 그러지 여기 삶은 이러질 않아요. 삶은 뒤에 이제 뭔가 단어가 와야 이렇게 연결되죠. 모음 올 때. 근데 삶이라고 하죠. 흙이라고 발음하죠. 그러다가 살아납니다. 뒤에 모음이 올 때. 받침 두 개로 되어 있지만 이게 독립된 단어로 쓸 때는 그냥 뒤에 디귿이 있는 둥 맞는 둥 해요. 거의 뭐 꿔다는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있다가 자기 할 일 생길 때 이제 딱 나오는 거예요. 자, jump. 이 발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어 발음은 어 발음이 없기 때문에 뭐 점프 이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그럼 펌프. 지금은 없어진 그 옛날에 수도꼭지 생기기 전에 이렇게 펌프질을 하는 거, 펌프. 그 발음 뽐뿌라고 하잖아요. 뽐뿌. 어 발음을 못하니까 뭐 아에 이 오 중에 하나 섞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펌 이게 안 되니까 뽐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한테도 이게 힘 빠질 때 누가 좀 뽐뿌질 해줬으면 좋겠어요. 같은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어는 어 발음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고 와서 굳이 흉내를 내고 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받침 두 개가 있으면 뒤로 빼고 거기다가 을을 연결합니다. 글자 수가 똑같지요, 일본어하고. 발음만 조금씩 달라지고. 이게 일본어식 한글입니다. 이 발음 표기로 제가 이제 제 방식으로 글자 표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훈민정음 글자하고 엄청 유사하게 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거 이해합니다. 근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앞에서 언어 표현을 글자 인지라는 거죠. 인지하는 상황 그리고 기호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당연히 복잡해 보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화 시켜버리는 거죠. 원칙에 벗어나게 되면서. 근데 놀랍게도 한국인의 언어 능력은 저는 그 힘을 믿어요. 저렇게 복잡해 보이고 정말 체계적인 그 어떤 표기 원리를 가진 한국인의 언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는 바로 이런 것처럼 그 표기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거죠. 영어에 없는 의 넣어가지고 뒤로 빼고 이런 게 어떻게 과학적입니까? 없는 거 막 만들어가지고 놓고 해가지고 자음 모음 연결하고 그러면 뭔가 언어 과학으로 보이죠? 자음 모음 연결 용어도 그냥 막 어려운 용어 막 써가면서 보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혹하고 넘어가요. 여러분들 그 미음 피읍을 제가 받침으로 표현했지만 저것보다는 그냥 뒤에 의 넣어가지고 표기해. 이런 거에 대한 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자음과 모음이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받침이라는 게 원래 일본어를 볼 때 일본어가 더 우월하잖아. 그러면 일본어를 볼 때 이거 받침 이 소리를 낸다는 거는 원래 기호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써가야 돼. 혹하지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게 어떻게 과학이냐라는 거죠. 자, 지금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글자 개발한 글자 표기를 일본어 방식의 소리와 그리고 원래 영어 발음 그리고 우리말의 표기 그 과정에서 훈민정음 창제 원리 대신에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언어의 과학화, 현대화가 얼마나 어리석은 활동이었는지를 제가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훈민정음 창제 원리의 기본을 담아서 소리 표기를 하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제가 1000개의 단어 했고요. 문장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어떤 상황에서의 표현, 그리고 문장에서는 뭐 노래 이런 거에서 실생활에서
이렇게 표기해서 발음을 하면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풍부해질 수 있고, 그 근본 원칙은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 표기 원리다, 이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